우리 군, 특히 해군은 약 2조 3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와 건조를 추진해 오는 2033년께 경항모를 전력화한다는 꿈을 그리고 있다. 그동안 수건사업이었던 항공모함이 만들어지면 한국의 해군은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과 전세계 바다를 향해 진출하는 강력한 힘을 지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2024년까지 5년간 291조 원을 투입해 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 이지스 구축함과 3000급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 K2 전차와 차륜형 창차, 230mm 다연장 로켓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 당국은 단거리 아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 연구를 통해 개념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2030년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라 불리는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동안 해군의 수건 사업으로 여겼던 항공모함이 이제 정말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령도함이라 불리는 대형 수송함은 3만 톤급으로 경항모급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백령도함은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F-35B는 미국 해병대용으로 우리가 이미 도입한 공군용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어 경항모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F-35B를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바다와 하늘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을 운용하면 해외 지원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인 해공군 작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항공모함을 갖는 데는 수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으나 항공모함을 운용하는데 1년에 수천억이 소요되고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만 해도 3에서 4조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한반도처럼 좁은 바다에서 굳이 이런 거액을 쏟아부어가며 항모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냐고 반대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해군이 경항모 건조를 추진할 때 당시 군수부는 해군은 북한 위협으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남한에 공군기지가 있으니 경항모는 필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해군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전략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강시켜 나간 것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라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시키고 일본은 이즈모급 헬기 항모 2척을 F-35B 운용을 위해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춤한 사이 중국과 일본은 해군력을 증강시켜 나간 것입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항모와 구축함을 급격히 늘려가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팽창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에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일본의 정치인은 전쟁을 해서라도 독도를 빚어와야 한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한국의 해군을 맞잡아보고 하는 말이 있으나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맞서 싸우면 30분 내 한국 해군이 전멸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일본은 힘을 과시하며 그동안 독도 인근에서 초계기 도발을 하고 저공 위협 비행을 연속 시도하는 등 해상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의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계속하며 국내의 정치적 지지율 확보를 위한 거짓말과 무례를 일삼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 규모는 총 46만 톤이며 한국 해군은 19만 톤으로 해상자위대의 규모가 2배 이상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우리보다 우세하지만 일본이 해상자위대를 사용해서 독도를 빼앗거나 한국 해군을 전멸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일본에게 없는 엄청난 위력의 현무미사일과 강력한 육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한국의 해군 전력을 일본에 대비해서 증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고 최근 20년간 한국 해군의 전력도 급격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이젠 항공모함을 만들어 해군의 전력까지도 일본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한국의 해군력 증강 계획이 일본을 가상의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을 가장 크게 인식했습니다. 해군의 전력을 감안할 때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항모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한국의 일부 전함이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통합 화력 지원함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 무장한 지상공격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겁을 내는 것은 바로 현무 3시 순항미사일로 한국군이 건조해 배치될 함정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무 3C는 최대 사거리가 1500km로 해군용으로 개조해 이지스함과 구축함, 통합 화력 지원함에 배치할 경우 일본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항공모함에 F-35B를 신고 현무 미사일을 장착한 함대를 함께 운용한다면 어느 나라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입니다. KDDX는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7600톤급보다 작은 6000톤급으로 6척이 건조돼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KDDX는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탑재하는 첫 구축함으로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보유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게 될 전망입니다.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으로 적이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레이더로 식별해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DDX가 완성되면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세계에서 6번째로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생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동안 이지스함은 해군력의 척도로 평가되었는데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종대왕급보다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고 KDDX까지 만들어진다면 2030년에는 총 12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지스함 전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군의 전력 증강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 수송함 1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2척, 3000급 잠수함 1척에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강력한 기동전단 3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군의 작전 범위를 동아시아 일대로 넓히는 기반으로 KDDX와 무인체계가 추가되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적을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도 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적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만 대응했지만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서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면 중국과 일본도 우리에게는 상황에 따라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만한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근 상공이나 영해에서 중국과 일본에게 쉽게 밀리 않으며 선불은 오산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항공모함은 제2의 거북선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2016년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 의해 세계 해군 역사상 7대 명품 군함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으로 왜구들과 23전 23승에 빛나는 승리를 거두며 일본 해군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순신 장군의 길을 받들어 다시금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해군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